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토바이 값쳐졌고 바이크 세팅 됐고 이제 콜만 잡으면 퀵 서비스 바로 시작입니다. 맞을까요? 절대 아니죠. 자,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다 보시고 잘 생각해서 퀵 서비스 시작하세요. 자, 보험은 여러분들 뭘로 되어 있으실까요? 지금 타시는 PCX 이런 배달을 하고 계신 PCX 포르자 350 Xmax, Nmax 지금 어떤 보험이세요? 출퇴근 보험이시죠? 레저용 보험이시죠? 자, 이런 보험은 절대 퀵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없는 보험이세요. 퀵 서비스 제대로 보험 만들었다간 큰 코 다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해야 퀵 서비스 할 때 내가 크게 위험에 빠지지 않고 퀵 서비스 일을 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초보분도 하실 수 있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퀵 서비스는 보험이 왜 중요한가요? 자, 퀵 서비스는 무조건 유상 운송입니다. 말 그대로 돈을 받고 물건을 전달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상 운송으로 속합니다. 보험 쪽에서는 단순 배달이 아니라서 사고가 나면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따르는 구조가 퀵 서비스예요. 일반 오토바이 보험으로는 퀵 서비스 일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유상 운송 보험을 들어서 이 유상 운송에 대한 커버를 할 수 있는 보험을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보험의 종류가 뭐뭐 있는지, 저희가 필요한 보험이 뭐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유상운송 책임보험, 두 번째는 유상운송 종합보험, 세 번째는 유상운송 운전자보험.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가 필요한 보험 중에 하나고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책임보험, 유상운송 책임보험은 저희가 바이크 등록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보험이죠. 그래서 금액이 좀 저렴해요. 근데 유상운송이다 보니까 일반 레저용 보험보다는 금액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 나이가 어리시고 처음 배달 일을 퀵 서비스 일을 하시고 이런 분들은 보험료가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1,000만 원도 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렉트 보험, 현대해상 다이렉트, KB 다이렉트, 삼성화재 다이렉트 이런 보험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를 해보셔야 돼요. 거기다 문의를 해보시면 대략 금액을 알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책임보험이 있다 그러면 다음에 종합보험이 있죠. 종합보험은 다 같은 항목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인2 상대방, 내가 대인 사고를 냈을 때, 사람을 치었을 때, 아니면 내가 차와 사고가 났는데 그 안에 승객이 있을 때, 그 안에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운전 중 사고니까. 그럴 때 보상한도가 무제한으로 나오는 게 종합보험이에요. 그래서 이 종합보험은 여유가 있으시면 들으시는 걸 꼭 추천드려요. 첫 해에는 보통 부담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첫 해는 처음에 가입하시면 1년은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보험사마다 다르기는 한데 유상 종합보험을 처음 하는 사람한테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책임보험을 들었다가 무사고로 1년 후에 갱신할 때 유상 종합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년만 무사고로 잘 유지해 주시면 보험료는 40%에서 많게는 60% 정도 그 다음에 갱신할 때 할인돼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퀵 서비스는 무사고가 생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상운전자 보험. 자, 유상운전자 보험은 왜 필요할까요? 자, 저희가 항상 도로에서 위험에 항상 노출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위험에 노출도 돼 있지만 저희도 모르게 위법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대 중과실 중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9가지? 8가지 정도 저희가 해당이 돼요. 이 12대 중과실을 저희가 저지르고 사고가 났을 때
형사상 책임을 지셔야 돼요. 유상 이륜차 운전자 보험은 저희가 이런 형사상 책임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가 12대 중과실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꼽아봤어요. 첫 번째, 신호위반. 이건 저도 가끔 저도 모르게 합니다. 노랑불일 때 지나가거나 골목이라서 그냥 지나치거나.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신호위반 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선 침범. 좁은 도로에서 저희가 추월을 하려고 가다 보면 실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길에 사람이 없어서. 자, 중앙선 침범이에요. 이것도 정말 부득이하게 실선을 넘어간 경우에 사고가 나면 저희도 12대 중과실 이 중에 하나를 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요즘에 학교 근처, 어린이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이 엄청 강화돼 있죠. 카메라도 그렇고 후방 카메라도 많이 생기고. 여기서 일어나는 사고는 모두 다 형사상 책임을 저희가 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는 형사상 책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한속도 초과 과속. 말 그대로 과속사고예요. 제한속도가 50km인데 저희 바이크다 보니까 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60km, 70km 넘어가죠. 이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과속사고로 12대 중과실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보도침범. 강남, 홍대, 마포 이런 데 큰 데를 갔을 때 저희가 도로에다가 대부분 바이크를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통행량이 많다 보면 도로에다 바이크 세우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인도에 올라가서 바이크를 주차하고 물건을 픽업하거나 물건을 전달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인도에 올라갔을 때 사고가 나면 이것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저희 바이크들은 아무래도 바퀴가 두 개고 기동력이 있다 보니까 이 추월을 할 때 앞지르기 방법 위반, 깜빡이를 안 켰거나 오른쪽으로 추월을 했거나. 자, 추월은 왼쪽이 기본인 거 알고 계시죠? 일단 깜빡이, 그 다음에 뒷차 간의 간격 확인,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12대 중과실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화물 고정조치 위반 사고. 저희가 서류만 배달하는 게 아니죠. 박스를 배달할 수도 있고, 뭐 명절 앞에는 이런 선물 세트를 배달할 수 있고, 아니면 당근에서 뭐 이런 헬멧 당근을 한 고객님들 물건을 저희가 배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배송을 할 때 저희가 결박을 잘 못해서, 끈을 잘못 묶어서, 아니면 짐대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해서 그냥 어설프게 묶었어요. 어설프게 탑박스 위에다 묶거나 또 뒤에 통 안에 넣었는데 이게 주행 중에 떨어져서 이탈을 해서 뒷차와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뒷차에 어떤 가해가 됐을 때, 물건을 운송하다 가해가 됐을 때 잘못하면 화물 고정조치 위반으로 12대 중과실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만 봐도 저희는 12대 중과실 중에 8가지가 포함이 돼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유상 이륜차 운전자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책임보험, 유상책임보험, 유상종합보험, 이거랑 뭔 차이가 있느냐? 유상책임보험이나 유상종합보험은 1년에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죠. 근데 유상 운전자 보험은 한 달 단위로 납입을 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월에 한 달에 보통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4만 원, 5만 원 이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저기 추천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 아시는 보험회사 직원이 있으시면 그분들한테 문의를 해보셔도 되고, 대신에 가입하실 때 운전자 보험이다 보니까 내가 다치면 나오는 돈이 또 그 안에 담보로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담보를 포함시키면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운전자 보험은 변호사 비용, 그 다음에 합의금, 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이런 항목이 보통 보험회사 쪽에서는 비용담보라 그래요. 이런 담보 내용들이 비용담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형사상 이루어지는 비용 담보에 대한 이런 항목을 넣어서 최소한의 담보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륜차 유상 책임보험, 유상 종합보험 둘 중에 당연히 책임보험이 저렴하죠. 근데 지금 다들 힘든 시기에 퀵을 하는데 종합보험은 너무 부담이다. 책임보험만 하셔도 괜찮으세요. 일은 하실 수가 있어요. 책임보험만 하시는 분들은 꼭 이륜차 운전자 보험 유상으로, 무상이 아닙니다. 유상 이륜차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을 하세요. 책임보험과 유상 책임보험, 운전자 보험 요거는 두 개는 꼭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합보험도 하시면 좋아요. 하시면 좋은데 대부분 제가 경험상 유상 종합을 가입을 해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책임으로 가입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보험료가 좀 하향 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종합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륜차 유상 운전자 보험은 무조건 가입한다 생각하고 퀵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책임보험을 들든 유상 책임을 들든 유상 종합을 들든 무조건 유상 운송 운전자 보험, 이륜차 유상 운전자 보험은 꼭 가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되시면 자 이제 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그러면 뭘 하셔야 되죠?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요거 지금 하실 때예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트는 어떻게 되느냐? 유상 책임 운전자 보험, 유상 종합 운전자 보험 이렇게 세트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면 큰일 납니다. 퀵 서비스는 그동안 내가 벌어왔던 돈, 그 다음에 내가 일하면서 적응했던 몸 한순간에 다 수포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험이 있어요. 퀵 서비스 하시려면 무조건 유상 책임이나 유상 종합, 최소한 유상 책임이라도 꼭 가입을 하셔야 돼요. 출퇴근 보험 절대 안 됩니다. 1편부터 계속 봐오신 분들은 퀵 서비스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퀵 서비스 오토바이 세팅 방법,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시는 보험 종류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다음 편은 퀵 서비스 할 때 또한 준비를 할 건데요. 생존품,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제 퀵 서비스 기사들의 생존품,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는 이런 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까지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자, 그리고 댓글엔 보험 가입하실 때 궁금한 부분 이런 거 적어주시면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퀵 서비스 준비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파이팅입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